안녕하세요. 대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새해가 밝으면서 함께 떠오르고 있는 이 FEOC 세부 규정 관련해서 핵심 내용과 관련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고 24년 한 해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고급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FEOC와 그리고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겠죠. 제가 간단한 이미지와 이 해석 내용을 좀 작성을 해놨는데 함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각각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수혜를 받을지, 그리고 관련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그리고 이 배터리 부품을 사용 시에 3,750달러, 그리고 미국이나 FA, 이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에서 채굴 혹은 이 재련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단이라고 있죠. 단, 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 집단인 FEOC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한 내용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중국 업체의 부품, 광물 허용되는 이 최소 기준치 존재 여부와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시 지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기술 라이선스 활용한 우회 진출 시 이 FEOC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2024년도에 바로 적용이 되는 분리막과 전해질, 이 두 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리막과 전해질에 이 포함이 되는 내용을 보면은 분리막에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WCP, LG화학이 포함이 되겠고요.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엔캠, 이 솔브레인 홀딩스, 첨보, 캠트로스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얘네들이 부각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이제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리막과 전액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바로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막이다 라고 해서 분리막이라고 하고요.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온이 원활하게 좀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의 이유와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 그리고 시장 규모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수의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배터리 핵심 부품인 이 분리막과 전해액은 이 FEOC로 지정된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제조기업의 반사이익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유냐? 이 FEOC를 통해서 현재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을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북미 진출이 이 FEOC로 인해서 막힘으로써 우리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이 현재 기대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이 중국
분리막 기업들의 빈자리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싸움이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상승 모멘텀은 적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바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AMPC라고 이 수혜로 인해서 실적 상승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작년 12월 달에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되면서 이 분리막과 전해질에도 이 AMPC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던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혜는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점유율입니다. 자, 중국이 얼마나 이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길래 이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가져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선 분리막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2022년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 이 세계 분리막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6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16%밖에 현재 차지를 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13%, 나머지 국가가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68% 중에서 당연히 이 중국 내수에서의 성장이 크겠지만, 북미 진출을 막으면서 북미 쪽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는 그 점유율을 이 국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도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 모멘텀이 그만큼 생겨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액 한번 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전액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광저우 틴치 머티리얼즈가 2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캐캠이 13%, 그리고 중국 커타이 화롱이 13%를 차지를 하면서 각각 1위부터 3위까지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위는 어딜까요? 4위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우리 국내 기업의 엔캠이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좀 살펴보면은 2022년 기준 중국 화경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 전액 시장의 중국 점유율이 71.1%로 타 배터리 소재 대비 가장 높고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개국 중 한국의 점유율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우리가 가져오게끔 이 FEOC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점유율을 가져오게끔 그 이슈가 부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 시장 규모와 전망인데, 분리막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19억 달러, 하나로 약 27조 9천억 원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세계 전해액 시장이 2022년에는 95억 달러, 하나 약 12조 원에서 2030년에는 215억 달러, 27조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장 규모의 전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각 종목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분리막에서의 이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분리막 전체 생산 물량이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들? SK온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SK온으로 80%의 생산 물량이 가고 있고요. 2024년 이 신규 고객서, 이 SK온을 통한 합작 법인이죠. 블루오벌 SK와 그리고 SK온과 이 현대차가 이 합작 법인을 설립할 이 합작사로 장기 공급 계약 발표가 2024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는 이번 FEOC 관련 이슈와 그리고 추가적인 장기 공급까지 예상을 해보면은 24년도에 좀 더 좋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현재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존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주가 하락이 나오기 이전 가격대까지의 우선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단기 저항대로는 9만원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위로는 11만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2024년도의 흐름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WCP인데요. WCP 같은 경우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온에다가 이제 대부분 납품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WCP는 어디다 납품을 진행을 하죠? 바로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무려 80%가 넘어섭니다. 이 매출에 대해서 80%지, 이 삼성 SDI에서의 분리막 수요에 대해서는 약 60%에 해당하는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중국의 이 상해 은첩과 CJMG, 이 중국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현재 1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분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WCP의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물량들을 이제 지분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WCP의 이 삼성 SDI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현재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좀 보여줬었는데, 2024년도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증설과 공장 투자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이 WCP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본다라고 해도 현재 저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해당 이 WCP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1차적인 저항대, 단기적인 저항대는 55,000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위쪽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7만원과 그리고 8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대 꼭 체크를 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분리막 시장 내에서 5위, 상위 5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업체인 일본 업체죠. 바로 도레이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독적인 부분보다는 일본 업체와 힘을 합쳐서 북미 쪽을 진출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저점을 현재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추세적인 부분을 좀 타려고 하면은 21선이 높아지면서 그 위로 안착을 하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1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저항대로는 1차적인 부분으로는 55만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로는 65만원 구간까지 2차 저항대 형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LG화학의 매출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리고 이 분리막 관련해서의 이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을 확인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75만원까지도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해액 쪽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전해액에서는 제가 엔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엔캠은 제가 아까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엔캠은 세계 4위 그리고 국내 1위인 이 전해액 기업인 엔캠입니다. 이 엔캠은 미국 내에 연간 2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이 조지아 공장 생산 능력을 14만 톤까지 확대를 하고 미시간,
미시간주에 6만 톤, 그리고 켄터키주에 4만 톤, 그리고 테네시주에 4만 톤, 오하이오에 2만 톤 등 4곳의 새 거점을 마련을 하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4공장 모두 준공을 하면은 미국에서만 30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엔캠이 최대 수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도 그 모습을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기대감을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전고점 돌파가 현재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4,000원을 현재 돌파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지 구간을 좀 어디로 봐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보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21선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 솔브레인 MI를 통해서 전해액을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미국 법인이 솔브레인 MI는 내년 초까지 이 미국 인디애나주의 코코모시 신공장에 5만 톤 고순도 전해액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적으로, 북미 외적으로 현재 솔브레인 홀딩스가 국내와 그리고 헝가리 등에 합쳐서 약 5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브레인 MI의 신공장에서 생산된 전해액은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건설이 되고 있는 인근 삼성 SDI와 그리고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인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 배터리 공장에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있는 상황이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고 신고가를 갱신을 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지 구간은 일단 37,5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지지 구간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이후에 이제 고가 부근까지는 전고점 일단은 돌파를 해야겠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수급 여부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등락폭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첨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인데, 첨보 같은 경우는 이 첨가제를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죠.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국내 배터리 3사에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에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첨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매출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앞으로의 그 개선이 북미 진출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투자 포인트의 관건이 되겠고요. 이 첨보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에 사용이 되는 전해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배터리 3사에서 LFP 배터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들은 사실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하방으로는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추세를 유지를 하는지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일단 12만 5천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는 17만 5천원, 그 이후에는 22만 5천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캠트로스입니다. 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전해질 첨가제를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첨보와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에 사용이 되는 전해질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좀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 241선이 1차적인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8,000원을 1차적인 저항대로 봐주시되, 위로 이제 돌파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만원대까지도 단기적인 상승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열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FEOC로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해당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들이 앞으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을 내가 24년에는 이 이슈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겠다, 매수 타점을 좀 가져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신 후에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는 이 FEOC 분리막과 전해질 외적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